2000년대 초반 글로벌 마켓에서 화려하게 부상했던 신흥시장의 대명사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말하죠. 그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가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5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의 돈풀기, 양적 완화가 중단될 조짐을 보이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들로부터 돈을 빼내면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까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이 브라질과 인도의 통화 가치 올 들어서 각각 18%, 12%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Aware of this. There's talk of a BRICS bank. There's talk of we're trying to build our own 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that will make this kind of funding available. So we're watching and we're ready to move as needed. 문제는 이렇게 미국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이 브릭스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키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른바 전 세계 신흥국가들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일각에서는 전 세계에 1997년 아시아식 외환 위기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흥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릭스의 대표 국가인 브라질로 갑니다. 박전식 특파원. 네, 상파울루입니다. 최근 브라질의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 외신에서 위기설, 파산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얼어붙은 경기의 여파는 브라질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선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악화된 경기 부양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2년 전 7.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브라질. 하지만 올해는 2.3%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소비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현지에선 장기간의 경상수지 적자에 높은 단기 외채까지 겹쳐 브라질에 대규모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항해에 나선 브라질 시민의 말 들어보시죠. Trying to stop our protests, saying they're aligned without demonstrations, but it's just more words than real actions for the youth. 브라질 경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어떤 건가요? 남미 최대 그리고 세계 7대 경제 대국인 브라질 시장은 요새 초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우선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브라질의 경상수지 적자는 434억 7,8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252억 4,400만 달러에 비해 눈에 띄게 불어난 수치고요. 그동안은 이런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인 투자 유치로 메워왔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성장도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고성장이 주춤하면서 철광석 같은 브라질의 주력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수출 둔화, 민간 부문 투자 감소, 그리고 가계지출 감소 등이 향후 3년 이상 브라질의 저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브라질 그리고 인도라든지 터키 대표적인 신흥 개발국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미국에서 그간했던 돈풀기죠.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게 이 신흥국들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이런 현상은 올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수요 부족이 계속되면서 신흥국들의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시작됐는데요. 흔히 한 나라의 경제 온도계라 할 수 있는 환율을 봐도 브라질의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브라질 화폐 헤어라의 가치는 약 18%나 폭락했는데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올해 물가 목표 성공 여부 역시 환율 방어를 여하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5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른바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One that we take very seriously is the possibility that very low interest rates, if maintained for too long, could undermine financial stability. 매달 85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흥국 시장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대대적으로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국의 돈을 빼서 선진국 펀드로 옮기고 이 일부 신흥국들은 그 때문에 파산설에 휩싸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그로 인해 출렁이는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전식 특파원, 브라질 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세계 시장에선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줄줄이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신흥국 연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가와 화폐 가치, 채권 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상황은 마치 1997년 우리나라의 IMF 사태 직전 외환위기가 아시아 시장을 강타할 때도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현재 브라질 중앙은행은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 기준금리를 최고 0.7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브라질 내수 경제는 더욱 극심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고 외자 유입을 촉진하는 만큼 헤아라 평가 절상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성장 중인 브라질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만큼 과연 브라질 당국이 3,7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풀어 글로벌 평가 절하 추세와의 싸움에 뛰어들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전식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난 1997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고가 그때보다 훨씬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위안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이 현재 상황이 비교적 경제 기초가 튼튼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 중이죠. 이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신흥국 브라질의 경제 상황 살펴봤습니다.